이재명 대통령은 6월 9일부터 18일까지 벨기에, 유럽연합, 이탈리아, 교황청을 방문하고 프랑스의 에비앙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올해는 벨기에와 수교한 지 125주년 되는 해입니다. EU의 경우에 우리 정상의 8년 만의 양자 방문이고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 캐나다의 G7 정상회의 계기에 회담을 한 데 이어서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폰데 라이언 집행위원장과 1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전 세계의 평화와 연대를 향한 한국의 의지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교황청의 지지를 얻고자 합니다. 이번 이탈리아 방문의 기대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출범 후 최초의 유럽 국빈 방문이라는 상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포회적,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G7 플러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니까요. 9박 10일간 일정인데요. 정말 기네요. 네, 일정 간략하게 짚어드릴 텐데 기니까 좀 잘 따라오셔야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벨기에 브뤼셀에 공군 1호기 도착합니다. 이 대통령 벨기에에서 이틀간 머물면서 벨기에 또 유럽연합 각각 정상회담을 하고요. 순방 3일차부터는 이탈리아 일정이 시작되는데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 초청으로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을 하죠. 그리고 14일에 교황청을 찾습니다.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을 하는데 지난해 5월에 교황이 즉위한 이후에 1년 만에 우리 정상이 교황청을 방문하는 겁니다. 이어서 대통령 16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G7 초청국은 첫날과 둘째 날 확대회의 1, 2세션에 참여를 하고 또 업무 찬에 참석을 합니다. 글로벌 경제 불균형 완화, 또 AI와 디지털 문제 등 주요 의제를 정상들 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자, 첫 방문국 벨기에. 사실 이 벨기에 하면은 와플, 맥주 떠오르게 되는데 사실 벨기에가 이 와플보다 중요한 나라잖아요, 외교적으로. 유럽의 심장 같은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 벨기에 하면 유성락 안보실장께서 그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크게 세 가지 기대 성과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정상화 신뢰와 유대를 쌓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벨기에라든지 유럽 국가들이 이제 중견국 외교라고 그래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일방적 공세적인 그러한 그 대외 정책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또 뭔가 좀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의 연대, 협력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벨기에라든지 유럽연합, 한국, 일본, 호주, 인도 같은 이러한 중견국들이 어떻게 대안의 리더십을 구상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제사회에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거냐 이 부분에서 이제 관심이 많이 조명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유럽의 주요 국가인 벨기에와의 어떤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또 정상의 신뢰를 쌓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대유럽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데서도 의미가 있다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벨기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초콜릿이나 와플 이런 부분도 있지만 화학이나 바이오 같이 클러스터 산업이 발달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유럽 물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럽을 갖다 이제 그 진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교두보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정상회담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유럽으로 보다 뻗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과 벨기에의 정상회담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미국, 중국 이야기 많이 하는데 벨기에뿐만 아니라 EU가 우리나라와 3대 교역 상대국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27개 정도의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 EU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4억 5천 명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 3억 5천 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인구가 많은 국가가 두 국가밖에 없어요. 그게 예. 중국과 인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EU 같은 그 국가는 미국과 더불어서 상당히 구매력이 있는 그러한 국가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산업 구조를 보면 아무래도 그
또 고부가 가치 산업,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예.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을 사주려면 구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더불어서 유럽 시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이고 전통적으로 유럽이 어떤 기술 강국들이에요. 산업혁명의 산업이 일어난 것은 과거에 그 유럽이거든요. 예. 그리고 안타깝지만 제1, 2차 세계대전을 갖다가 일으켜서 전 세계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 지역도 유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경제나 과학기술 부분에서 협력이 중요한 그런 국가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 EU 간 정상 간 공식 방문이 8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성과도 기대되는데 어떤 실익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안토니오 코스타 EU 상임의장 그리고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이 대통령 지난해 G7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 만난 지 1년 만에 다시 만납니다. 우리가 G7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EU와의 그 협력이 정말 필수잖아요. 예. 네, 이번 정상회담 이를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EU 정상회담 통해서 우리 기업 수출길 넓히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경제 외교 강화하는 계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마약과 테러, 초국가 범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방안 협력할 예정이고요. 또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서 에너지 공급망 등에 대한 공조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대통령 출발 전에 SNS 그 X를 통해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네. 다음 달에 BTS가 벨기에에 단독 콘서트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이번에 문화와 인적 교류 협력도 기대한다 이런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네, 문화 교류도 기대되는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탈리아에 국빈 방문합니다. 올해 초에 이탈리아 총리가 우리나라에 방문하기도 했었죠. 당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Molto contenta di vederla.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우주, 항공, 방산 등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의 협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관계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과학 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강점 그리고 기술 강국인 대한민국의 혁신 DNA가 힘을 모으면 양국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 ci interessano particolarmente le materie di natura, come dicevo, strategica. Per esempio, noi siamo, tra le questioni delle quali stiamo parlando, è per noi molto importante l'auspicio di avviare progetti di ricerca congiunti nel campo dei materiali critici, dei minerali critici. State facendo e che io sperimento quotidianamente, perché come sa mia figlia è una fan del genere, si possa insomma anche qui lavorare per rafforzare molto il nostro interscambio. G7과 EU의 핵심 국가인 이탈리아와 전략적인 관계 강화입니다. 지난 1월 멜로니 총리가 제안한 바 있는 2026년, 2030년 한 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이번 방문 계기에 채택할 예정입니다. 네, 이탈리아 하면은 저는 또 이제 피자, 파스타가 떠오르는데 사실 이번에는 미래 먹거리가 테이블에 오르게 되잖아요. 반도체, 우주항공, 방산 이런 의제가 오르게 될 텐데 국빈 초청을 했다는 건 그만큼 기대도 크다라는 방증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가졌다 이런 부분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의약품, 조선, 원전 이런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첨단 기술, 전략 산업 부분에서 그 원천 기술과 설계 능력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그러한 그 기술을 실행을 옮기려면 그런 탄탄한 제조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조 역량이 한국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유럽 국가들이 러브콜을 보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과 이탈리아 간에도 전략적 행동 계획을 체결을 해서 네. 곧 말씀해주신 반도체, 항공우주 그러한 부분의 첨단 산업 부분에 협력을 강화하는
그리고 과학기술이나 우주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협력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그러한 부분을 양국이 전략적으로 이제 함께 움직이자 이런 부분을 구체화하는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 이와 더불어서 그러면 그러한 계획을 실행하는 주체가 누구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그 부분에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자 이런 부분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탈리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피자, 파스타도 있지만 그 관광 에 있어도 굉장히 유명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매년 관광을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유구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가진 이런 부분에서 한국과 이탈리아가 또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문화 교류, 그래서 한국화를 퍼뜨리고 문화를 교류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또 양국이 윈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양국은 서로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와 한국이 서로 벌써 세 번째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리아는 문화의 상징과 같은 그런 나라죠.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에서 K-팝, K-드라마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K-컬처 교류도 본격화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K-이니셔티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대통령 1주년 취임사에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K-이니셔티브였는데요. 어제 우리나라가 보유한 경험과 역량 그리고 가치, 매력 이런 국민 정서를 디딤돌 삼아서 K-이니셔티브를 여는 새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중심국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만큼 정상 간의 교류를 통해서 이 K-이니셔티브를 이탈리아 또 유럽 전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또 이탈리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 100만 명 교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그런 협력도 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또 교황청도 방문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교황에게 방북을 요청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그 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고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이번에 이탈리아, 유럽 순방을 하면서 거의 신의 한 수처럼 이제 교황청을 방문해서 한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반도 정세를 위해서 한국의 역할을 다시 한번 교황청에다가 전달을 하고요. 그러니까 교황이라는 분이 세계 평화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 대통령께서 세계 평화의 상징인 교황과 북한 문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 평화적 통일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얻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하셔가지고 평화의 메시지를 좀 퍼뜨려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게 실현될지는 좀 미지수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그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교황과 교황청과 더불어서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어떤 의미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언급이 됐었죠. 당시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Et ma volonté est que cette visite, qui se poursuivra à travers votre venue pour le sommet du G7 à Évian, puis la visite d'État que vous effectuerez en septembre en France, renforce dans la conviction que nos deux pays ont beaucoup à faire ensemble et que les 140 années à venir, en tout cas les quelques années à venir devant nous, doivent nous conduire à faire beaucoup plus pour nos deux pays, mais aussi au service 마크롱 대통령께서 올해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정식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G7 의장국 프랑스가 국제사회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 및 국제 파트너십 계획을 위해 리더십을 크게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열심히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되어 참석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G7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보여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2027년 미국, 2028년 영국 등 차기 G7 주최국과의 협력을 이어나가면서 G7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회원국 정상들과의 보다 긴밀한 유대를 구축함으로써 국제 정치 경제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및 방산과 같은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에서의 협력도 공고히 해나갈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크롱 대통령 초청으로 에비앙으로 가게 됐습니다. G7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첫 외교 일정이었는데 2년 차에도 가게 됐네요. 맞습니다. 이번 순방 일정의 핵심 일정 중에 하나 G7 정상회의입니다. 16일 오후에 에비앙에 도착을 해서 G7에 참석하는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걸로 이 G7 정상회의 일정 공식적으로 시작하는데요. 대통령이 누구 옆에서 사진을 찍는지 또 사진을 찍으러 가면서 뭐 어떤 대화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주목되는 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이틀 연속 G7 초청국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잠시 소개드렸는데 확대회의 1세션과 2세션에 대통령 참석해서 각국 정상들 앞에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을 발언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세션별 주제와 발언 순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아까 G7에 초청된 의미 잠시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한국에 대한 G7 국가들의 신뢰 또 그 기대를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 2027년 미국 그리고 28년 영국이 각각 그 차기 주최국인데 이들과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그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G7의 뭐랄까요? 하이라이트라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까? 만나면 어떤 표정으로 만날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런 부분들이 다 관심인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번 그 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양자 정상회담처럼 그 두 분께서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기는 어려울 건데요. 아무래도 다자 회담 계기이기 때문에 양자 정상회담 짧게 열릴 가능성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시는 정상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 모이는 자리에서 얼마만큼 두 분의 케미가 발동하는지, 얼마나 환하게 웃으면서 두 분이 약속을 하시고 어떤 얘기를 나누시는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크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를 못 하더라도 정상끼리 다시 한번 만나고 이제 그 소통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상 간의 신뢰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아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걸 정말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조화하는 시간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또 이번 G7에서 어떤 보따리를 가져올지 자, 청와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아까 위성락 시장의 브리핑에서도 잠시 소개를 드렸는데 일단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외교 지평을 넓히는 신호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국제사회 주요 이슈와 글로벌 현안 해결에 주요 7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연대에 우리가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또 청와대는 G7 참석이 G7 플러스를 지향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대통령이 G7 국가 정상들과 계속해서 만남으로써 이 국제정치,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또 방산과 같은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에서도 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자, 임기 2년 차 첫 일정 유럽 순방인데 외교 무대가 더 넓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앞으로의 외교 정책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이제 어느덧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출범 1년차 정말 외교 안보 측면에서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1년 동안의 외교를 정상화하고 국익중 실용 외교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핵심 강국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토대를 놨어요. 그래서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을 더 강화를 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와 그 동북아 지역의 그 강자들과 관계를 보완하고 개선해서 우호적인 세력 균형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같은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과의 소통, 협력도 확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2년 차가 됐기 때문에 1년 차에 놓은 토대를 이제는 좀 보다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이번에 유럽 순방이고요. 이 유럽 순방을 통해서 우리 이재명 정부의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그러한 모습이 제대로 보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7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그 사진을 찍으면서 또 위풍당당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출범 2년 차에는 이런 유럽 순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국력을 전 세계로 투사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원년이 되기를 간곡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